오늘 이 토론을 계기해서 미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성숙한 토론 문화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정치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 뒤름도 되어서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대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천고등학교 토론 대표팀 아룸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즐기려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기려는 목표가 아니라 다 같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교고등학교 하베르입니다. 하베르는 유대어로 짝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토론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드리며 멋진 토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희는 창평고등학교에서 온 우문현답팀입니다. 전남 최강 고등학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순천여자고등학교 대표팀 청미입니다. 저희가 이 토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기서 잘 뽐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미래! 청미 화이팅! 안녕하세요. 사필기정팀입니다. 저희는 사필기정이라 이름 지은 이유가 부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부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저희는 곡성고등학교에서 온 토끼고라는 팀이고요. 토끼고 의미가 뭐냐면 토론하는 끼 있는 고등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도 토론을 정말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 즐겁게 토론 그 자체를 즐기는 그런 끼 있는 고등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끼고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 온 강구팀입니다. 강구란 좋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인데 이번 국회 정상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대책을 고민하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령고등학교 하나 둘 셋 유스티티아입니다. 유스티티아는 라틴어로 정의의 여신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토론 대회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심사 기준은 크게 4가지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일단 주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논거 제시가 충분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론 태도 역시 저희들이 유의 깊게 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신입투표를 전락할 시 위헌적 요소가 가능하며 헌법 72조에 규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임 투표 규정에 관해서 두고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명 없이 국회의원 임기 중 파면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규정이고 국민 소환제 역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해서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 이것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첨언드리겠습니다. 국민 소환제 실시를 위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9 헌마 256, 2010 헌마 394 병합 결정 주문 1항에 따르면 국민투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좀 약간 긴장을 했던 듯 싶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좀 빠르고 그리고 얼굴 표정 변화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다들 안정감 있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자기들 주장을 잘 그렇게 표현해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물국회, 식물국회 잊어서 무생물국회까지 잊어졌다는 점은 이미 기사에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민주주의가 마비될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국민소환제가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국민소환제가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양날의 검처럼 역기능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반대 측의 입장으로서 역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적절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원 인원이 21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무관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네, 여기 투표율을 보시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투표율이 저조하게 하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은 개선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연설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 그 주체자는 국민입니다. 즉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찬성 측의 말에는 모순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가 도입이 되려면은 죄송합니다. 2009 헌마 256, 2010 헌마 394 병합 결정 주문 제1항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로 국민투표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즉 국민투표법에 있는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헌법 불일치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 인정합니다. 같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더 약간 후배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살살 해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청미팀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청미팀은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입니다. 청미팀은 찬성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소환으로 파면된 국회의원의 자리는 공석이 될 것이고 그 공석으로 인해 국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해서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더 큰 정치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70.5%가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측 다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찬성 측의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의견을 반복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공석으로 인해 국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하셔도 저희 측은 국민소환제는 소환 사유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의무를 벗어난 다른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측은 이러한 거는 모든 소환 사유를 받되 버릇만 가장 다른 예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환 사유는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히신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히 알파고를 하여서 아직도 계류 논란이 언제까지 해결될지 모른다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환을 하거나 소환 시도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저는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이제 대중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발언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렇게 민의를 좀 더 생각하고 또한 저희가 기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 눈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민소환제를 둠으로써 자신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치까지 보게 함으로써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 법안율이 최저율이고 얼마 전 84일 동안 국회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멈출 수 있었다는 건 그동안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희는 소환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건자가 그 신임을 오히려 철회하고 무조건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그 대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일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현재의 미약한 처벌로는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 또한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제도와 더불어서 민간 윤리심사 제도라는 것을 저희는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말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성장해서 좋은 국민이 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속으로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는 여기까지 본선까지 왔고 또 양측 모두 입장에서 토론해 볼 수 있었던 게 좋은 기회였다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때는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그래도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네, 이번 토론대회는요,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토론관을 정립시키고 또 주권의식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 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대회입니다. 자, 바로 4강전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1경기는 찬성팀 우문현답 그리고 반대팀 사필규정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 1분 있겠습니다. 우문현답팀의 찬성팀 기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2017년 2천만 명의 국민이 주도한 촛불 집회와 탄핵 선거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지만 최근 20대 국회의 모습은 동물국회, 개점휴업 등의 오명을 쓰며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습이 심히 개탄스러우며 이번 토론의 논제인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첫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며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 수단이 마련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을 진행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어 국민이 그저 선거 기간 15일만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는 민주주의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를 국민소환제가 가진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이번 논제에 찬성합니다. 반대 측 사필규정팀의 기조연설 있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회 민주주의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해당 의원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곧 누구에게나 원하는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것이며 특정 지지층이 결합할 시 상대를 겨냥한 표적 소환제로 변모하여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집단을 과하게 의식한 결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태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소환제는 엄연한 위헌입니다. 헌법 제3장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2조, 국민투표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없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저희 팀은 주어진 논제에 반대합니다. 자,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사필규정팀부터 해주시죠. 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헌법기관관의 견제로 대통령이 해임될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였다면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 결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탄핵 지도는 국회 의견을 통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이 되면서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표출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 국민 소환제 도입에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7.5%의 국민이 그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인 루키스 세네카에 따르면 민심에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할 것이고 민심에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이를 따라서 이를 비추어 본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국민소환제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순기능을 보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양날의 검과 같이 그 이면에는 역기능 또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소환제의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몇 건의 건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94건 정도. 그렇죠. 그중에 성공 사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총 3건 투표했고 2건이 제명되었습니다. 그렇죠. 2건의 성공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에는 주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주민 소환제 자체의 필터링 제도를 거쳐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투표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의 원인에는 투표권자의 부족, 청구 기간 내 서명부의 미제 출과 같은 요건 미충족 혹은 건의자의 자진 처리 등을 이유로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시행 절차와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무턱대고 제도를 추진할 경우에는 직책적, 정책적 반대자들에게 끌려 내려오는 국회의원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환제 계속해서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주민소환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패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94건 중에 2건만 수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소환제와 이런 필터링 제도의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소환을 하는 주체가 지역구에 한한다면은 그럼 다른 지역구 그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에 따르면 타 지역구 유권자도 타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소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과 황경철 의원은 이에 반대대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의 의견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20대 국회 이전에도 충분한 발의가 이루어졌으나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와 개헌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한 확실한 세부 계획을 정립한 후에 논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헌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전 다른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에는 분명 국민 소환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 조항을 마련되어 있고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 개헌안에 따르면 국민 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2017년 대선에서 5개 주요 정당 모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헌을 하지 않고서도 국민 소환제를 대안할 수 있는 여러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시에는 개헌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정치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상 문제로 볼 때에도 개헌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국민 소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명분 또한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팀 김시현 최종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다시 한번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회 민주주의를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지지층이 결합할 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에 출연할 시 야당을 탄압하는 표적 소환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시민 집단을 과하게 의식한 결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태도를 야기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소환제는 엄연한 위헌입니다. 헌법 제3장 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2조 국민투표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가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 위반되기에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개헌하기까지 여야의 대립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정 집단이 악용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민이 국민소환제 실시를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소환제 실시 경과는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국민소환제 실시의 결과일까요?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의 주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과연 국민의 주권 아래에 있을까요? 국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도는 이에 비례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의식상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오남용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의회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 동안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노예가 되어버린다. 장작 그 루소의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환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루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청미팀과 토끼고팀의 대결입니다. 방식은 앞과 동일합니다. 먼저 찬성팀 기조연설, 청미팀 1분 시작하시죠.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제정에 반대하여 국회 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바쁘게 돌아갈 국회가 그대로 멈춰버린 상황에서 결국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건 현재 전국에서는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4년에 단 한 번 선거뿐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영국과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에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5건 발의되고 청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아 국회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찬성 측 기조연설 1분 정확하게 시켰습니다. 자, 반대 측 토끼고 팀의 기조연설 1분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기조연설을 맡은 박선우입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일명 식물국회에 대한 성토와 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모습에 심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헌법기관 중 국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 뜻은 국회는 가장 다양하고 많은 민의를 대변하며 외부의 압력과 간섭 없이 오직 정직하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소수의 의견은 탄압받을 것이고 갈등 조절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며 평화로운 정치는 사라지고 결국 국회는 포퓰리즘과 중우 정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다수 대중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라 하더라도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자, 이렇게 기조연설 1분씩 끝이 났고요.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 시작하시죠. 네, 소환제로 인해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훼손되면서 소신 있는 발언이 줄어들고 활발한 국회 활동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굳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한 번의 선거행위로 위임을 끝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 선출직 공직자 중 유독 국회의원만 면직에 관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굳이 이런 여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다른 회기임금제 혹은 선거제 개편과 같은 간접적이고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했을 때 국민소환제를 반대하는 국민은 15.6%에 달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부실 그리고 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압도적으로 국민소환제 찬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건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이 현재 국회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시국에서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면 더욱더 남용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또 국민소환제의 장점이나 다른 긍정적인 점도 인정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거는 조금 더 현재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다른 제도들도 함께 뒷받침돼 줄 때 그래서 시기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기엔 저희는 많이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점을 찾기 힘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굳이 다른 제도를 놔두고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는 국회의원은 더 큰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은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면책특권 그리고 불체포 특권 그리고 연봉 1억 5천, 중고등학생 학비 수당 제공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의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정 능력도 반성도 책임감도 없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는 이제 저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선거입니다. 정확히 4년에 한 번씩 한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이유는 그 4년 동안 국회의원이 대중의 뜻 아니면 다른 권력자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헌법에도 4년이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런 4년마다 한 번씩 그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서 더욱더 올바른 정치인을 세우면은 그거는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국민소환제가 실시돼서 중간에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형식으로 쫓아내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선거 의미 또한 퇴색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환제가 갖고 있는 여러 폐단들도 한꺼번에 작용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유권자인 국민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없이도 다른 방법들 혹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이제 협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그러한 생각되지 다른 않습니까? 방법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회기임금제 같이 새로 도입돼야 하는 법들도 있겠고 또 혹은 다른 걸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요건을 기준을 낮춘다거나 혹은 선거제 등을 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등의 다른 수단도 존재하고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걸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제명제도와 또 법원에서 일정 형량 이상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을 잃는 이런 법도 현재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뿐인 선거로는 분명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기에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 제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성실히 일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미약한 처벌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도 지방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 소환할 제도가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10대가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오갔는데요. 자유토론 이후에 매진 말 1분 30초씩 듣고 4강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매진 말 1분 30초 시작하시죠. 민주주의는 신뢰 위에 쌓아 올린 건물과 같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을, 정치인은 국민을 신뢰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또 지탱합니다. 그러나 이 중 하나의 신뢰라도 무너진다면 결코 민주주의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치인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책임지고 심판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국회가 멈추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결국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토크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앞서 먼저 반성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쫓아내더라도 또 매번 똑같은 수준의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의 무게는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만큼, 실망하는 만큼,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만 합니다. 신중한 선거로서 당선된 올바른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 아래서 대화와 타협을 해나가는 국회, 그곳이 대한민국 국회, 아니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 측 청미팀의 매진말 시작하시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은 80일이 넘는 동안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처벌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80일이 넘는 동안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들의 생각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우리 대표 역할을 하라고 준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 또한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2019 전라남도 고등학생 열린 토론대회 대망의 결승전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많은 토론을 한 친구들이 오늘 딱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바로 결승전입니다. 곡성고등학교의 토끼고팀 그리고 창평고의 우문현답팀 두 팀 다 반대로 앉게 됐습니다. 먼저 찬성 측 기조연설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국회는 이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태의 원인이 국회의원 심판 제도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가 몇 번이나 국회에 등장했지만 매번 자동 폐기만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국민 소환제의 필요성에 통감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통해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하에 정의로운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주권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예, 찬성팀 1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 바로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현재 20대 국회의 모습은 동물국회, 개점휴업 등의 오명을 쓰며 전 세계적인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는 정상적이지 않으며 국회를 정상화시킬 방안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소환제여야 할까요? 국민소환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입법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국민투표 자체를 시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박주민 의원의 입법안처럼 만약 국민소환제를 위한 국민투표가 국회의원의 신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또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발안제, 사법처벌, 정당의 윤리위 회부와 제명 절차 등 다른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국민소환제만 논하는 것은 이치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번 논제에 반대합니다. 네, 양 팀 다 3초 미만으로 남겨두는 아주 인상적인 1분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결승전만큼이나 아주 톤도 많이 올라갔고요. 논고도 아주 탄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 팀 모두 15분이고요. 팀당 7분 30초가 부여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부터 발언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찬성 측 기조연설에서 헌법 수호를 위하여 국민 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국민 소환제가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헌법 2조에 이제 각인된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이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에는 가장 잘 합치하는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조사관이 발행한 학술 논문에 의하면 국민 주권주의가 국가를 국민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대의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지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적 요소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간접 민주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전한 직접 민주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닌 이러한 간접 민주제에 많은 폐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띠고 있는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민 소환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꺼내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정치적 효능감과 참여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접 민주주의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대의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대의제의 본질을 해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첨언 드리겠습니다.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심판할 제도가 부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원을 심판할 제도가 아예 부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 실형 5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를 볼 때 사법처벌을 통한 국회의원의 제명제도 또한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형사법을 위반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 같은 거는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이제 전 국민의 이제 국익에 해치는 행동을 하고 또 국민의 의사와 다른 이제 국민의 의사와 제대로 맞지 않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국민의 뜻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비한 것이지 결코 형사 처벌을 당하는 이제 국회의원을 국민이 파면하자 이 취지로 이 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자유위임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찬성 측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위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의 독립성이나 자유위임 원리를 침해할 소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제1 목적인 입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활동들을 이제 내팽겨치고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풍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헌법을 바꾸는 시도를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제 이러한 국민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국민 소환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개헌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죠. 국회의원에서 3분의 2의 동의가 이루어지거나 대통령이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죠? 그 후에 이제 반대 측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후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1월 1일부로 헌재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개헌을 위해서 또 다른 개헌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목적이 진짜 국익이 있고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은 개헌도 충분히 시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헌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 개헌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꼭 국민 소환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민간심사제도입니다. 전문인단과 국민들로 구성된 심사제도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적 그리고 업적적 판단을 통해서 선거에 더 잘 반영함으로써 대의제의 원리를 잘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국민 소환제와 함께 실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들도 물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는 조금 더 국회의원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질 방법은 국민 소환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는 바로 실시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소환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법 개정과 개헌을 거쳐야 됩니다. 완전히 유일한 방안이라는 뜻은 아니었고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뜻이 이 법을 실현시키는 데 있고 또한 이 법이 정말로 옳은 법이라면은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의 뜻에 따른다면은 이 법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나 국민들의 뜻이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따른다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데도요? 그 헌법이란 거는 물론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완전히 고정된 정말 절대 불변의 원칙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의 뜻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이 법을 실시하는 데 있다면은 헌법을 바꿔서라도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의 개정 절차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기에 더욱더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면 그에 대한 시간과 돈은 훨씬 효율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전과 같이 84일 동안 국회가 멈추는 일이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국회의 모습 정말 안 좋습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심사제도라는 제도나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의제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선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뿐만 아니라 매 순간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음으로써 저는 어떤 방면에서 보면은 선거의 부족한 점을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보완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자만 돌보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지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더욱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만들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다. 이것은 재신임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신임 투표에 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법이 재신임으로 이제 해석될 여지 또한 있고 그러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지만 저희는 이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익에 부합한다면은 충분히 개헌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 중에 국민 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대표적으로 영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이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일상적으로까지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영국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 또한 조금 더 고쳐나가고 깎아나간다면 영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국민소환 제도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반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국민소환 제도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 국민투표 발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사법적인 문제를 저질렀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즉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 내용은 충분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처벌과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환을 할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피오나 의원이라고 영국의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은 이제 과속을 했는데 거짓말을 한 사유 가지고 이제 국민 소환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해서. 그래서 물론 사법적인 거는 다른 제도가 충당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 이 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네, 죄송합니다. 그 피오나 의원은 거짓말을 한 죄로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이 또 있습니까?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 물론 실제로 이 법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법이고 실시하고 있는 국가가 적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민주주의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런 나라들은 의원 정족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1인에 대한 그 권력 집중이 매우 덜하고 또 보좌관 수나 세비 같은 거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력이 매우 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작은 이런 다른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법이 도입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이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 예시로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2위를 기록하였고 국민 소환제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서 왜 국민 소환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을까요? 아이슬란드의 전체 인구는 총 33만 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여수시의 인구가 약 28만 명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가 약 145만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광주광역시보다도 더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여수와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좀 더 비교적으로 쉽고 빠르고 또 적은 비용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가 잘 정착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입니다. 5천만의 인구가 모두 국민투표를 한다면 이는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아이슬란드 인구가 33만이라면 그 나라의 의원이 결정하는 국익의 정도는 33만 명 정도의 영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이 국익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5천만이나 되는 겁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미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일탈이 미칠 수 있는 국익을 해치는 정도가 우리나라도 크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국민 소환에 드는 비용이 크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정도로 필요한 제도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데이지의 핵심 기능은 수기 기능입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구성원들의 선호를 숫자로 파악하며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서로 토론하고 논의한 다음 보다 나은 지혜를 도출하여 이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기 절차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하여 임기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동안 그 활동의 정당성을 획득하면 그 정당성이 유효한 시간 동안 대의기관은 자신을 선출한 계층이나 지역 등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오로지 양심에 따라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토론과 의사교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데이지의 이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데이지의 본질 자체를 해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저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는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조화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분을 이렇게 알차게 사용한 경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승 무대가 돼서야 우리 심사위원 분들이 조금 술렁이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주 치열하고 뜨거웠던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분 30초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반대팀 맺은 말 바로 시작하시죠. 국민 주권주의가 국가를 국민의 직접적 통제 아래에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선거로 대의기구를 구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대의기관에 양도함으로써 실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한 지 60여 년이고 그나마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국회가 제대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헌정 질서로 채택한 대의제의 수기 기능을 제대로 정착시킨 다음에 소환제도와 같은 대의제와 상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찬성 측께서 위헌 요소에 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헌법을 굳이 개정해야 하냐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듭니다. 이러한 위헌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 소환 제도를 굳이 실시해야 하나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요라고 현재에도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헌법의 대의제의 원리, 자유위임 원리와 상충되는 점이 있고 헌법상 국민투표 제도의 제한적 도입과 충돌되는 점, 신임투표로 변질될 우려와 같은 헌법상 쟁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한다든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압박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저희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 국민 소환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끼고에 1분 30초가 남아 있는데요. 맺은 말 시작하시죠. 네,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열심히 잘 일하는 국회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곧 다가오는 총선과 국회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에도 국회의원 제명제도 같은 다른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사고를 거쳐온 우리 국회지만 정확히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명인 김영삼 의원의 경우 김영삼 의원의 제명은 합법적인 제명이 아닌 독재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제명 제도는 죽은 법입니다. 죽은 법으로는 결코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다른 법을 만들지라도 결국 또 다른 죽은 법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은 오직 살아있는 국민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알기로는 제헌절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처음 제정될 때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발전된 그런 행복한 국가를 만들자. 지금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은 헌법의 기초적인 원칙은 모두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의 주권을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팀 오늘 열띤 토론 펼치셨는데 아쉬운 건 없으신가요? 제 친구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가 너무 토론대에 나가고 싶다고 끌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네, 미안하다는데 선우 학생 뭐 이야기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혀 미안할 건 없고 그냥 제가 제 할 거 못한 것 같아서 짐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반대팀 우문현답팀은 오늘 경기해 보고 난 이후에 소감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저희 논리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만 한 것 같아서 좀 저희 상대했던 모든 팀들에게 좀 죄송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예, 전혀 아쉬워할 게 없는 게요. 이 두 팀은 그대로 또 전국 대회를 나갑니다. 대전에서 8월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전라남도의 또 든든한 기둥이자 미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내 외빈 모두 이 두 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토론 기술이나 발음 이런 거는 저보다 다른 선배분들이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잘 봐주신 거는 아무래도 상대방을 이기려고 토론에 임하다기보다는 이 토론 자체를 즐기고 또 이 논제에 대해서 또 재밌게 또 최대한 좋은 방향을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잘 봐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